네, 여러분. TV 스타터 금주의 창업자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지침. 그래서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분은 지침서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침서 한번 보고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지침서는 와, 여기 보시면 페이지가 어마어마합니다. 보면은 30부, 40, 125페이지. 그래서 야, 이거 지원 하나 봤는데 뭐 125페이지면 책 한 권이네. 그냥 책 한 권 이거 보면서 해야 되는 참 어려움들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시면 대부분들 뒤에 거는 서식이고 실제로 보야 되는 거 한 2, 30페이지 정도니까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보고 여러분이 아까 이 그 요약된 내용만 보고는 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심화 그 내용입니다. 지침 내용 보고 조금 더 한번 깊게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뭐 사업 지침 목적 이런 것들은 좀 넘어가고 용어 정의 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한번 시간 되실 때는 보시는 게 좋고 여러분이 이제 창업 지원을 받으셔야 되는 단계면은 이런 정부 지원과 이런 지침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힘들어도 내가 이제 집 회사가 어쨌거나 되기 위해서 외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또 보다 보면 익숙해지고 쉬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원 대상 기업이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우선 지원 대상 여기 써 있는 내용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디지털 일자리 사업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고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앞에서는 벤처기업도 지원이 가능한데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벤처기업도 날짜가 있거든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기간이 유효한 벤처기업만 인증이 된다라고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좀 별 외긴 하지만 벤처기업 연장하라고 할 때 특별한 거 없으면 연장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업종들에 대한 것도 뒤에 별첨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소비향락업이라고 쬐끄맣게 나와 있었지만 여기 되시면 예시들이 있죠. 단란주점, 노래방, 비디오방 뭐 이런 데들은 지원이 안 된다 하고 이게 좀 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서는 항상 기본적인 요약 공고보다 더 상세한 내용이 달아요. 그래서 왜 지침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설하는 이 영상을 하냐면 나중에 관공서 공공기관은 지침 읽어라 라고 이렇게 하고 지침 보고 지원하세요 라고 던지거든요. 근데 나는 요약된 거 보고 되겠네라고 했는데 중간에 안 되는 내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왜 안 되냐고 막 이렇게 전화하고 막 따지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시간 들어가지 그 수정해야 되지 수정이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은 그동안 투자했던 시간 날라가죠. 스트레스 받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침서를 힘들어도 여러분이 읽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요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서에 다 안 나오는 내용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전화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 글을 읽는 거 좋아한다. 그런 지침서를 꼼꼼히 읽으시고 봐도 잘 모르겠어. 그럼 전화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그 원하는 지원 사업을 받기 때까지는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을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고용보험에서 인위적 감원이 안 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인위적 감원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또 내시가 있죠. 뭐 사업의 양수도, 뭐 인원 감축이나 희망퇴직, 뭐 이런 부분들, 주문량, 뭐 이런 거에서 근로자 귀책 사유, 그래서 근로자 문제냐, 회사가 경영상의 문제냐라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회사의 경영상의로 인위적으로 감축을 한다면 그런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일자리라고 아까 우리가 디지털 일자리니까 IT 관련된 일을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참여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콘텐츠 기획형이라고 해서 홈페이지 기획 관리, 유튜브, SNS 같은 콘텐츠 관리 등에 대한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무 예시로 동영상, 카드뉴스, 웹툰 제작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뭐 홈페이지 관리하고 디자인 작업도 좀 하고 그런 내용도 업무가 되고 온라인을 활용한 내용이면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홍보하고 이런 내용이면 문제없다. 두 번째 빅데이터 활용형 해가지고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분석 같은 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랑 관련되어 다양하게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앱 개발하는 분도 해당 사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기록물에 대한 정보화형이라고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뭐 전산 데이터로, 즉 뭐 기존에 있는 사진 촬영 같은 걸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그냥 출력된 문서를 뭐 스캔 같은 걸 해서 전산 작업을 한다든지, 뭐 그런 기록물 정보화형도 세 번째 유형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냥 여기 정의되진 않았지만 컴퓨터를 가지고 IT 업무하는 거는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냥 기타형에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디지털 일자리면 다 인정해 줄게라고 해서 지금 4유형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약 때 그렇게 큰 설명 안 드렸던 게, 뭐 디지털 일자리라고 하면 느낌 오시잖아요. 컴퓨터랑 IT 관련된 일을 하는 그런 업무라면, 우리 회사가 제조업이지만 온라인 홍보를 해야 돼. 당연히 인정되는 거고요. 뭐 하다못해 뭐 우리 회사의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저 업종에 맞는 부분이라면, IT가 들어가는 일이 있다면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청년에 대한 요건도 나와 있고, 채용이 현재 취업하신 분이 아니어야 된다고 있었고, 그래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분은 취업 중인 거죠. 그러니까 안 되고, 그리고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같은 형태로 동일 사업장에서 재직하고 있는 분도 안 되고, 사업자 등록하는 분도 안 된다. 근데 여기도 이런 예시문이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한 사람이 원래는 안 되지만 사업자 등록이 있더라도 휴업 신고를 한 경우는 안 돼.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있었지만 휴업을 했다면 현재 사업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데 임대 사무실 없이 하는 그냥 집에서 하는 분들은 지원이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침을 꼭 읽으시라고 하는 게, 앞의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없었거든. 왜 없냐? 이런 내용을 쓰면은 무슨 지원 사업 설명을 할 때 몇십 페이지를 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볼 내용도 많고 늘어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일단 핵심 내용만 먼저 보여주고 세부 내용은 지침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을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볼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 제외 청년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건 기업이 아니라 청년인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이 회사에서 청년 1경험 지원 사업을 이미 하고 있어. 그분은 디지털 일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회사에서 한 청년이 디지털 일자리랑 청년 1경험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업장이 달라도 안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지털 일자리를 하려면 그걸 하고 1경험을 하려면 1경험을 해라.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그런 의미고요. 사업주와 특수관계인, 배우자나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천도 안 됩니다. 가족 대표자의 기준으로 대표자 친인척들을 넣으면 안 된다. 외국인도 안 된다. 다만 고용보험이 강제 적용 대상되는 그런 해당되는 경우는 외국인이라도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관련 사업주라는 이런 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하고자 하는 청년이 실은 그냥 정상적인 근로자가 아니고 그 회사랑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지분을 30% 소유하고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느 정도 그 채용되는 회사랑 관계가 있다면 그런 경우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볼 수 있고, 아까 졸업예정자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침을 보면서 하나씩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대한 설명을 조금 이제 거의 다 드렸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일정, 심지어 지급 방법 뭐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채용자 명단 통보에서 제출 서류들, 그리고 뒤에 보면 제출 양식도 있고요. 지금은 그 온라인 전산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수기 작성할 내용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은 월급을 지급한 다음에 10일 이내에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는다. 선지급 후정산이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사후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돼요. 그래서 이 회사는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서류에 대한 보존에 대한 의미가 있고, 또 지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기니까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씩 점검을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전체 참여 기업이 30% 이상이 현장 지도의 대상이 되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나 18세 미만 채용 사업자 등등, 아니면 부정수급 의심 사업장들은 반드시 현장을 지도가 나와서 그 서류나 이렇게 고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분이 신청할 때도 내가 그냥 지원금만 받으면 되겠네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채용 관련된 서류들, 그리고 관련된 지침들을 충분히 이행해야 되고, 서류들을 회사에 서류처를 잘 갖고 놓고 있다가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담당분들이 찾아오시면 서류 보여주고 설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 현장 지도에 여러분이 응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됐을 때는 뭐 주의, 경고, 해지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서류는 비치하고 또 현장 확인 뭐 지침을 준수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용노동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다양한 운영기관을 두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운영기관에 대한 설명도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나중에 보시면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분야별로 이렇게 하나씩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업종이 가능하냐 한번 보겠습니다. 지식서비스업 보면 46코드 보시면 도매업, 479911, 전자상거래 소매업, 유통업도 되죠. 도소매 유통업도 돼요. 출판업도 돼요. 그리고 프로그래밍도 돼요. 정보통신, 연구개발 하시는 분도 돼요. 회계나 세무사무소도 돼요. 광고조사도 돼요. 그리고 뭐 상당히 대부분의 회사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행사대행업도 되고 학원도 되고 되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포괄적으로 지원을 한다. 그래서 지식서비스업 생각보다 많네라고 볼 수 있고요. 문화 콘텐츠 산업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광고 대행업 이런 것도 우리가 문화 콘텐츠로 봅니다. 그래서 광고 관련된 업도 해당할 수가 있고, 뭐 성장 유망 업종 로봇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되고요. 신재생 에너지 뭐 스마트팜 다 되고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쭉 보셔라. 전후방 상업에 보시면 양식업도 됩니다. 양식업, 화해 재배, 시설 재배 뭐 이런 것도 다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업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많은 업종을 지원하고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홍보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사업과 관련된 청년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다 지원이 가능하시거든요. 선착순으로. 그렇기 때문에 꼭 이런 지원 사업에는 정말 중요하고, 한번 이참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디지털 관련돼서 우리 회사도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사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회사도 관련돼서 회사 내에서 홈페이지 운영하거나 이런 거 할 분이 필요한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여러분이 신청을 해서 한번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양식, 서식, 협약, 그리고 채용 후에 제출한 서류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대부분의 분들이 전산화되기 때문에 출력해서 쓰기보다도 클릭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살펴보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그 유튜브 영상에 링크 같은 것도 두고, 아니면 저희 네이버 카페 아이디어 클럽에 오시거나 다양하게 한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있으니까 보셔가지고 좀 꼼꼼히 알아보시고, 또 막히면 또 1350 누르셔서 고용노동부에 직접 물어보고, 아니면 해당 운영기관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청년도 좀 채용을 하고 회사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